아무래도 상철 씨도 사회생활을 다양하게 경험해본 사람이잖아요. 라운지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 경험을 하면서 또 정신 차리고 또 새로운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고 막 이런 걸 보면 그 다양한 일을 경험해본 거잖아. 말 그대로 자영업도 해보고 내가 고용돼서도 일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주인의식도 가져보고 여기서 또 고객도 관리를 해보고 다양한 걸 해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그러니까 현숙 씨가 영호 씨에게 충분히 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 상철 씨가 이성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고 본인이 어쨌건 체대 나왔고 피지컬도 좋고 말도 잘해. 근데 이성 경험이 그냥 우연히 없어요. 그러면 영호를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할 거야. 오히려 안 불안해할 거야. 왜냐면 영호는 그냥 딱 봤을 때 남성미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약간 뚝딱대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영수가 만약 이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영호를 처음이었으면 되게 무시했을걸? 아이 뭐 현숙이 영호를 좋아할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상철은 알아. 영호가 강적이라는 거를. 영호는 여성이 봤을 때 굉장히 뭐랄까 바지런하고 그리고 바르고 그런 모습들을 알고 있어. 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영호가 강적인 걸 아는 거야. 그거는 누나들의 영향도 있어. 남자들 세계에서 영호는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영철도 그런 말 했잖아요. 영식이나 영수가 완전 매드무비 찍을 것 같았다. 이제 그런 것처럼 영호는 약간 견제 대상이 아닌 걸로 여겨져. 이성 경험이 없을 때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오면 영호가 굉장히 자기 시장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지. 그리고 그 시장이 확실한 사람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나는 영호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상황도 벌어진다는 거를 알아요. 영호 같은 스타일 뭔가 약간 착하고 어디 선을 벗어날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내 말 잘 들을 것 같고 그리고 조용조용한 저런 거 자체가 나름의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재밌고 막 그런 사람을 또 불편하게 날티난다고 또 싫어해. 그래서 상철은 영호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예측 가능하지. 그치? 예측 가능하면. 그거 되게 커요. 결혼을 앞둔 여성 입장에서 가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난다는 거는 기대하는 대상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현숙 씨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안 낳겠대. 그래서 깨졌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가족을 안 하니까. 그런 면에서 현숙 씨 입장에서는 영호 씨가 더 플러스로 되는 거지. 근데 상철이 봤을 때 현숙은 그런 면을 보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예를 들어 주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고 저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가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구나. 나처럼. 이라고 생각하고 상철은 현숙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지. 근데 현숙도 결혼 정년기의 여성이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원할 수 있고 그전에는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또 그것까지도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상철 씨가 마음이 불안한 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는 거지. 사회적으로 내가 경험상 현숙을 선택했지만 영호라는 사람은 강적일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고 만약 이 사람이 영호를 선택한다면 나는 지금 당장 영호를 이길 수 없거든. 영호를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조건을 나는 맞출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떻게 보면 순수성과 직업적인 면 그거는 이미 상철이 가지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 선택을 영호를 한다 그러면 상철은 이길 방법이 없어.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추월당해서는 안 돼. 그래서 불안한 거야. 그거는 순자 씨에게 하는 말이죠. 영호도 되게 진심인 거를 자기도 알기 때문에 그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다. 면서 자기는 데이트권을 포기했대. 근데 이 상철의 이런 멘트들은 제가 이제 가끔 어떤 재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 상대가 마음이 흔들릴 때 써보시라고 세팅해드리는 문장하고도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그 선택을 해.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오래 그렇진 않을 거다는 이런 식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한테 책임감을 지워줘 버리는 거.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떠난다고 말한 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맞을까를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나에게 오게 해야 되든 말든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도 계속 제발 나랑 해. 나랑 만나. 난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매달리면 이 사람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 스스로가 생각하고 그 불안을 직면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 해줘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상철 씨가 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울컥해서 조금 울었어. 상철 씨가 한 포인트는 그래서 네가 하는 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는 해. 하지만 난 네 선택은 존중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은 남녀 관계에서 상대에게 이 자신의 선택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 당장 전기수에서 영식님도 했었어요. 현숙님한테. 나도 선택 안 할 거라고. 네가 나 선택하지 않고 망설인다면 선택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때 약간 화나서 말하긴 했지. 여기서 실은 이번 기수의 영식님도
순자님한테 이 전날 계속해서 대화를 요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네가 지금 나를 좀 피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선택할 거면 지금 말해줘. 만약 내일 다른 사람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피한다는 건 이거는 만약 내일 내가 그 사실을 안다면 나를 기만한다고 느껴질 것 같아. 네가 원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어떠한 어필도 하지 않을게. 솔로나라는 나는 이제는 시청자로서 참여해야 하겠다. 내 마음은 하나여서 다른 사람을 당장 좋아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너를 귀찮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했으면 순자는 엄청 고민할걸? 그러면 다시 영식과 광수가 마음 안에서 싸울 거야.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상철이 확실하게 말했고 저런 그 패턴의 말은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써먹을 수 있는 말이지. 항상 저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상철은 항상 저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항상 이 사람이 뭔가 갈등하고 뭔가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항상 네 선택을 존중할게.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좋아 하면서 뭔가 자꾸 이 사람을 책임지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는 가스라이팅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먹힌 거야. 그렇게 이제 꼬리를 무는 삼각관계 다음 출전자. 여기서 나홀로 집의 명장면 같았죠? 그 밖에서 들으면 누가 뺨 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막 계속 나. 착착 하면서. 그렇게 두 사람이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뺨을 때리면서 정신 집중한 영호 씨. 영호는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임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다음에 현숙 씨가 아마 여자 선택을 할 거고 현숙 씨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각오를 다지고 나가겠지. 그러면서 영호 씨 나름대로 이제 말을 짜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잔 건지. 그러면서 오늘도 힘드실 텐데 인기가 많아서 힘드실 텐데 이러면서 그냥 살짝 자기가 현숙 씨가 또 상철과 데이트 나가는 게 좀 걱정되는 멘트를 해요. 근데 잘 잔 건지 하면서 아무래도 좀 근데 여기서 영호 씨가 조금 더 말을 더 잘하려면 현숙 씨가 방금 잘 잔 건지 이랬을 때 아유 그쵸 오늘 또 데이트도 하려고 하면 긴장도 되고 저도 긴장돼서 실은 오늘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잠도 잘 못 잤어요. 아니면 뭐 여기에 이렇게 힘든 공간인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이렇게 체력을 요구하네요. 뭔가 하면서 현숙 씨의 말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던지면서 다음 말로 넘어가고 이러면 좋은데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잘 잤어요? 어제 바로 잘 잤나? 네, 조금 그래도 뭔가 영호님은 저렇게 순간적으로 대답하거나 이런 건 잘 못해. 그러면서 이제 너무 조용하니까 현숙 씨가 어제 달리기 했던 얘기. 오늘 자고 일어나면 근육통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괜찮나요? 끝이야. 아니 왜 현숙한테도 네 글자로 말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영호 씨도 내가 꼴찌해가지고 실은 아프다고 말하긴 그러는데 나도 되게 아파요라고 하면서 나의 얘기를 해도 좋고 나도 내일쯤 아프려나? 운동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현숙 씨한테 그게 내일쯤이면 더 많이 아파질까요? 하면서 뭔가 그런 얘기를 물어봐도 되잖아. 차라리 나를 아예 낮추고. 그래서 상대에게 아예 어떤 물어보고 질문하는 걸로 관심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 알려달라. 이게 근육을 뭐 마사지해서 풀고 막 그래야 된다던데 그러면 이거 뭐 다리 그렇게 달려서 아픈 거는 뭐 어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온몸이 쑤셔가지고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막 던질 수도 있겠지. 실은 풀어나갈 수 있는 말이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영호 씨는 지금 운전을 해야 돼. 성실한 드라이버기 때문에 운전할 때 잡담은 금물이야. 그래서 네 글자로 말하기로. 현숙 씨는 여기가 미술관 카페니까 미술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풀어가려고 미술관 가고 이런 거 좋아해요? 여기서 좋아한다고 하면은 내가 미술을 좋아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미술관 안 좋아해요라고 하면 미술관도 좋아하는데 다른 어떤 걸 더 좋아해요 라고 보통 말하지. 그러면 또 현숙 씨가 그걸 가지고 물꼬를 터가지고 또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던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 편하게 미술관 얘기부터 좀 해. 영호가 차에서도 말을 안 하고 했지만 이걸 되게 고민하고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너무 동생으로 미치지 않을까? 말을 편하게 하면서 일단 대등한 관계가 되고 나도 상철처럼 그렇게 돼야 뭔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막 그런 고민을 했겠지. 그 고민했던 거를 지금 여기서 막 하고 있는 거야. 매미 박물관 얘기를 했으면 매미 박물관이 있어요? 하면서 거기서 엄청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미술이면 관심이 별로 없어. 영우 씨가.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그냥 바로 반말 존댓말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 반말을 하려는 거는 미리 결정된 일이었어. 그러면서 현숙에게서 최종 선택은 어떤 의미인지 대화 같은 게 많이 오고 갔는데 편집이 됐겠지. 설마 저런 미술관 얘기가 이렇게 화두를 던졌는데 아예 무시해버리고 최종 선택을 물은 건 아니겠지. 아마 데이트 시간은 꽤 있었을 테니까. 실은 여기 카페에서 미술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이런 카페에서 현숙 씨랑 이렇게 생각하고 미술관 온 것 같네요. 미술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으면 누구 화풍이랑 좀 비슷한 그림이네요. 저는 처음에 그분 그림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분 그림이 한국에 있을 리 없는데 그쵸? 막 이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영호 씨는 그 질문 던져놓고 기다립니다. 현숙도 잠깐 고민하고 최종 선택은 밖에서 더 만나보고 싶다. 영호 씨도 공감을 하죠. 한 3번 정도 더 만나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워낙
짧은 기간이었으니까. 연하의 공략법 검색하고 시전한 듯. 저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봐요. 텍스트로 이해한 연하가 연상 공략하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 더 조급해지기만 하는 마음. 영호는 이렇게 좀 말이 빠르지 않고 표정 자체가 여유로워 보여서 그렇지 지금 되게 조급하고, 이 조급한 행동을 하는 걸 떠나서 사람 자체가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은 아니야. 기본적으로 좀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조금 여유가 없어. 근데 그거는 뭐 경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좀 나이도 아직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표현하고 결정을 기다리겠지만 더 조급해진다. 근데 이 말 자체는 되게 좋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말이야. 내 마음은 꽤 크다. 꽤 커. 꽤가 아니라 많이 커. 되게 직설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좋아. 담백하고 좋아. 상철이 없었다면 현숙은 영호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긴 해. 근데 그거보다 더 크게 상철을 거절할 이유도 없고 이미 너무 끌려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철이 진짜 없었다면 영호랑 현숙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던 사이였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도 현숙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런 상황을 영호가 충분히 알 법도 한데 자기 얘기만 하고 딱 끝냈다는 게 현숙 입장에서는 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불편한 거죠. 내가 그냥 여기서 당장 거절하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아쉽네.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면 쉬웠을 거고 상철님이랑 비교하면 내가 더 커. 이거는 모르는 일이지. 근데 영호의 논리는 이거야. 내가 더 클 것 같은 이유는 나는 내 가치관을 깰 정도로 너를 좋다. 내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너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영호는 내가 더 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상철은 그냥 상철이 원래 생각하던 사람을 선택한 거고 나는 내 알을 깨고 나왔다. 너를 위해서. 너를 만나기 위해. 이런 말이니까 뭐 영호 씨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현숙 씨 입장에서는 지금 상철에게 꽂혀있는 상황에서 그건 아닐걸? 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런 미래를 상상하다 보니까 새 아이와 함께 가정을 꾸려가지고 알콩달콩 사는 그런 미래를 꿈꿨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관도 깼다. 근데 이게 이 편집된 거고 실제로는 조금 더 영호 씨가 혼자서 말한 시간이 더 길었나 봐요. 그러니까 현숙 씨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나라는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좀 현숙 씨는 영호 씨와의 대화가 그렇게 즐겁진 않구나 라고 느낀 것 같아. 이 정도 표현을 했다는 건. 근데 이제 영호 씨 입장에서는 내가 이 준비한 멘트를 틀리지 않고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긴장한 상태였고 그걸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거지. 이제 예전에도 그 가끔 기업에서 어떤 제품 발표를 하거나 PT를 할 때 나레이터를 하거나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대본을 달달달 외우게 해가지고 발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외적으로 훌륭하니까 남자든 여자든 실제로 개발이나 아니면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런 분들이 써준 시나리오를 가지고 외워가지고 거기에서 제품 소개를 하거나 발표를 하는 거야. 그때 내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런 분이 쫙 이렇게 멋있게 입고 발표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일단 다들 알지 프로가 아닌 거를. 그러니까 발표의 프로인 거지. 근데 중간에 누가 그거를 깨는 질문을 해가지고 다른 얘기를 잠깐 했어. 토론처럼 잠깐 이루어졌어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이어서 해야 되는데 못해.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했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그래서 그때 상당히 그때 좀 나는 개인적으로 좀 교훈을 얻었지. 내가 주어진 것을 인터랙션을 하거나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지를 못해. 왜냐면 난 토시 하나도 안 틀리려고 멘트를 완전히 준비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이 좀 버벅이고 더듬더라도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토론 이루어질 때 껴가지고 나도 그렇진 않아요 이러다가도 자 지금 아까 무슨 얘기했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했을 거라고. 더듬더듬 해도. 그게 오히려 진정성이 있더라고.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영호 씨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머릿속으로 내가 써놓은 시나리오와 지금 현숙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분리돼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너무 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 거지. 아까 그 발표자도 머릿속으로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린 거야. 내가 사람들 토론하는 거를 완전히 잊고 내 생각만 여기서부터 발표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 번도 중간부터 시작해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영호는 중간에 현숙의 말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 내가 일종의 대본을 준비해가지고 그 대본을 말 그대로 어떤 딜리버리라고 하거든요. 배달하는 것다는 표현처럼 내가 요리를 만드는 사람 따로 배달하는 사람 따로 이런 것처럼 그 강의를 딜리버리 할 뿐이었지. 발표를 딜리버리 할 뿐이었으니까 지금 영어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현숙에게 하고 싶은 말을 머리로 잘 정리했고 그거를 나는 지금 전달할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현숙에게 어떤 질문을 하거나 현숙의 표정을 살피거나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물어보지 않은 속마음을 본인이 먼저 꺼내기는 어려웠다.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넌 너무 네 말만 했다는 말을 이렇게 살짝 돌려서 얘기하고 있긴 한 거지. 설마 나를 선택 안 한다는 그런 얘기냐? 근데 머뭇거리죠?
근데 이 정도면 뭐 알아들어야지. 이미 뭐 알고 있고. 그래도 선택은 안 할 거라는 뉘앙스는 전달이 됐죠, 지금. 그런 맥락은. 하긴 상철 좋은 분이시니까 변화 가능성은 뭐 0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대답을 안 해. 여기서 애매하게 뭐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지, 변화 가능성이라는 건 있을 수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원칙주의자거나 아니면 그런 너무 이과적인 사고방식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사실 그대로 사람 마음이라는 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건 맞지. 하지만 여기서 0은 아니지 라는 식으로 어쨌건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를 얘기를 했다가는 영호한테 그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거기도 하고 상철에 대한 일종의 상철의 신뢰를 깨는 거기도 해. 그리고 상철의 신뢰를 깼을 때 나는 상철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시뮬레이션 해서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0이라는 거를 대답을 안 하는 걸로 0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일말의 이제 가능성 정도 사라져 버렸고 현숙 씨는 마음이 무겁죠. 누군가의 마음을 거절하는 거는 뭐 즐거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건 여러분은 여기에서 대화의 어떤 방식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호 씨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요. 멋있어. 원래 영호 씨라면 한번 고백했으면 이렇게 최선을 끝까지 다하는 사람이긴 했던 것 같아. 그건 원래부터 그랬던 것 같아. 씁쓸하지. 씁쓸하고. 근데 여기서 이런 부분은 되게 좋았어. 뒤집을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반전이 있을 수 있을 확률이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다. 이건 되게 좋은 자세야. 그 어떤 그 영업이나 협상을 가르칠 때도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협상에서 유위를 차지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라는 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웠습니다. 장기전으로. 끝까지 마음은 표현해보려고 하는 생각이다. 절망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가는 거 너무 좋아. 왜냐면 솔로 나라는 어쨌건 끝나잖아. 6일이면 끝나잖아. 그러면 6일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야 후회가 없지. 다만 대진운이 너무 안 좋았을 뿐이지 저런 영호의 자세는 영수도 본받을 만하고 영수도 좀 본받았을 거야. 멘탈은 단단하지. 원래 순수한 사람들이 멘탈이 단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또 다른 도미노를 공들여 쌓고 있는 한 남자. 이제 상철 씨가 데이트를 준비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보자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체크하고 볼 딱 때리면서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하면서 정신 차리자는 거는 미소를 잃지 말자. 여유로운 모습을 유지하자. 확실하게 이제 웃음, 미소의 가면을 확실하게 장착하고 왔지. 이건 상철의 노력이지. 이걸 가지고 뭐 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이제 영호 씨를 보내고요. 고기를 먹으러 옵니다. 그리고 상철 씨가 솔직하게 말해요. 이 둘의 이 자리에서 대화가 나는 되게 세련되고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긴장되는 날이야. 나는 긴장했어라는 것도 솔직히 표현을 했고 현숙 씨도 왜 긴장이 돼? 긴장되는 걸 알지만 왜 긴장이 돼? 라는 말에는 왜 긴장이 돼? 나는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나는 너로 결정한 거 알잖아. 이제는 긴장 안 해도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에 숨은 그 의미들을 서로 계속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 오늘 좀 즐겁게 대화했나 영호님이랑? 근데 현숙 씨가 잘한 건가? 근데 상철 씨는 잘했겠지. 말 못하는 현숙이 아니니까. 근데 이 안에서 내가 영호 씨에게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잘한 걸까? 내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걸 좀 유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솔로 나라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근데 상철은 지금 그게 무슨 말 했는데?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잘한 건가? 라는 말도 지금 무언가 메시지는 던지고 온 거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과연 잘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뉘앙스들이 존재하죠. 근데 상철이 그걸 읽었어. 그래도 바로 그냥 잘했겠지. 말 못하는 현숙이 아니니까. 그냥 칭찬으로 받았어. 그러면서 내가 말했잖아. 되게 사람 위해주는 모습이 보인다고. 그래서 네가 만약 영호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해도 영호를 위하는 말이었고 그런 마음에서 했겠지. 거절하는 말을 했어도 영호가 그렇게 상처받지 않도록 했을 거야. 뭔가 그런 말을 풀어놓고 있지.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 보냈을 것 같아. 분명히 무슨 말은 했다는 거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영호님의 마지막 말이 걸릴 뿐 그녀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영호님한테 얘기했어. 내 마음은 사실 이렇다. 여기서 눈치 없는 사람은 네 마음은 이렇다라니 어떤데 네 마음이 이렇게 물어보잖아. 네 마음이 어떤 건데. 근데 여기서 상철 씨는 그 내 마음은 사실 이렇다라는 말을 듣고 그냥 알아. 그리고 데이트 초반부에 중반부에 그리고 현숙 씨가 마지막에 이러니까 무슨 말이었구나를 감을 잡아. 왜냐면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건넸고 내 마음을 건넸다면 당연히 나는 상철이다고 말을 했을 거고 그게 이제 마지막에 했다는 건 당연히 데이트 끝에서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에 좋은 시간 보내고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우 씨와 이제 정리했다.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세련된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들이라 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해줘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바로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숙 씨가 상철 씨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상철 씨가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탁탁 치고 나오는 거 상대가 무슨 생각하는지 둘 다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현숙도 민망한 애가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말을 그렇게 또 간접적으로나마 한 게 민망한 거가 되는 거고. 그렇게 확실하게 마음을 주고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어떤 오해도 안 남았어. 이게 다른 기수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으면 서로 막 다른 상상에 아 현숙이 결국은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상철이 딴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 근데 현숙은 상철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불안해하더라. 나는 내 표현도 많이 하고 확신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불안해해가지고 그걸 얘기해줬다. 얘기를 해줬죠. 확실하게. 이 마음이 그대로 갈 것 같냐? 나는 그대로 갈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하루 남았는데 이 정도 텐션이면은 바뀌기가 힘들지. 그렇지만 1대2 데이트가 아직 한 번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는 거. 상철은 어쨌건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 너무 좋은 사람. 그래서 지금 되게 좋다. 분명히 끌릴 수 있는 만한 요소가 많고 그리고 분명히 선방을 하고 있으니까 참 그래서 이번 기수가 재밌어. 따로따로 만났으면 누구도 될 법한 커플이었어. 현숙과 영호도 될 법한 커플이었고 현숙과 상철도 그래. 광수와 옥순도 그렇고 광수와 순자도 그래. 순자와 영식도 그렇지. 심지어 마지막에 나온 영수도 나는 옥순과 가능성이 그래도 그 마지막에 담백한 영수 그리고 또 자신감 넘치는 그런 영수라면 옥순과 과연 가능성이 없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좀 물음표가 있지만 처음에 하도 이상한 드립들을 많이 쳐놔가지고 이 장면 이 장면이 참 재밌어. 처음에는 대화를 좀 잘했어요. 영호는. 근데 처음엔 그렇게 마음도 편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현숙 씨가 말해줬다. 뭐라고? 나는 이제 상철님이 확실하다고. 나는 근데 영수가 실은 이렇게 셋이서 함께 영트리오 언더독이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영수의 성장의 한 걸음이었다고 봐요. 영수같이 이렇게 몸 만들고 자기 인생에 되게 자부심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잘 못하거든. 좀 이렇게 좀 선을 긋고 보거든. 근데 그렇게 안 보고 그냥 말 그대로 옥순에 대한 내 마음 이렇게 좀 한편으로는 다가가지 못했던 자신감이 없었던 그런 모습들도 인정하고 이 셋과 함께 우리는 언더독이다고 말하는 것도 물론 이게 친해지면서 약간 자기를 내려놓고 좀 살짝 겸손한 표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그걸 인정한 것 자체가 영수에게는 약간 성장의 한 걸음이지 않았나. 첫 인상부터 현숙님을 선택했다면 그랬다면 영호가 경쟁력이 더 강하게 있겠지. 더 강한 경쟁력을 발휘했겠지. 처음에 뭐 이렇게 키도 물어보고 귀엽고 좋다 이렇게 슬쩍슬쩍 했으면도 그 뒤에서 자꾸 망설였거든.